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겪다 어느 날 병원에 가봤더니 폐암에 걸렸죠. 그 할아버지는 이제 자식들하고 같이 살게 됐고 자식들이 자기를 보살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우리 애는 뭐 해? 엄마, 우리 애 오늘 아무 일도 없었어? 엄마, 우리 애 오늘 잘 먹었어? 오직 애 걱정뿐이에요. 안녕하세요. 올라써니의 써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어떤 어촌 마을의 노인분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정말 시골에는 점점 젊은 사람들은 없어지고 나이 든 사람들만 남게 된 마을들이 많잖아요. 물론 요즘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바뀌어서 다시 농촌으로 가서 정말 과학적으로 그리고 또 요즘 새로운 기법으로 많은 농사를 짓는 젊은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어촌 마을이라든가 좀 외진 마을들은 젊은 사람들이 없어진대요. 그런 한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적힌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유통기한의 김창희의 작가님의 소설이에요. 단편집이고요. 요즘 사회를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한 어촌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거진 다 나이 든 사람들만 있었죠. 거기에 어떤 월남에서 돌아온 한 남성이 있었어요. 물론 나이가 꽤 있겠죠. 월남을 갔다 온 사람이니까. 근데 고엽제 후유증으로 폐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물론 전쟁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어머니와 형제들은 전부 다 너무 다행이다, 살아 돌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하면서 감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웃지 못했죠. 그리고 더 이상 감격스러울 수 없었어요. 고엽제라는 것은 혹시 젊은 사람들은 알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했던 건데 원래는 그게 식물이나 그런 좀 잡초 같은 거를 없애는 화학품이었는데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사람들이 국군과 미군들 죽이기 위해서 화학 무기로 썼던 거예요. 그거의 후유증은 폐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도 하고 피부병이 심해지기도 하고 기관지가 나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겠죠. 그래서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불러요. 전쟁에서 갔다 온 많은 병사였던 사람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온 그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들은 감격해야 했지만 더 이상 아무런 느낌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겪었던 그 아픈 전쟁을 누구하고도 공유할 수가 없었어요. 얘기를 한들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가 보다 하지. 원래 사람은 내 아픔은 굉장히 큰데 남의 아픔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특히 내가 느껴보지 못했고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해선 정말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어요. 너무 즐겁게 웃을 수도 없었고, 슬퍼서 울지도 못했어요. 모두가 깔깔거리고 웃는 개그 프로를 봐도, 웃기네. 이 정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슬픈가, 아픈가, 울지 못하는,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도 그 후유증 때문에 몸은 아프고 그리고 또 감정은 살아나지 않고 전쟁 때 겪었던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혼자 외롭게 아파하며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인은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남편이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혼자서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억척스럽게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곱게 보이겠어요? 항상 둘의 사이는 좋지 못했죠. 초등학교 다니던 막내딸이 아빠는 왜 항상 그런 표정을 지어?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때 그 사람은 문득 깨달아요. 내가 어떤 표정을 짓길래 그러지? 그 사람은 웃지도 울지도 아프지도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그냥 똑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겪다 어느 날 병원에 가봤더니 폐암에 걸렸죠.
더 이상 뭐 어떻게 치료 방법도 없고 가끔씩 그냥 병원에 가서 어떤지 보는 정도가 다였어요. 나라에서는 고엽제 후유증을 앓는 사람들한테 이제 보상금으로 매달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그 돈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래도 조금 아내한테는 면을 서는 일이 되었기도 했죠. 그런데 매일매일 그 슬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셔요. 그리고 담배를 펴요. 하루에 소주 서너 병과 담배 한 갑. 그 사람의 유일한 기쁨이었고 낙이었어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 폐암인데 그렇게 술을 마시면 어떡해. 그렇게 담배를 피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은 생각해요. 아니 어차피 고칠 수도 없고 그리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 몸이 그 기쁨마저도 없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어. 그냥 이렇게 담배 피다가 갈 때 되면 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요. 그렇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그 어촌마을의 그 노인들 사이에서도 별로 살아있는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며 그렇게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마을에 어떤 노부부가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냥 투닥투닥 부부싸움도 하고 또 잘 지내기도 하고 그런 부부였는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시고 치매에 걸린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가 정말 극진하게 그 치매 걸린 할아버지를 잘 보살폈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머니 덕분에 치매 걸렸지만 그래도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아프다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입이 암이 너무나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병원에 갈 때만 해도 할아버지 생각해요. 아이고 뭐 별일이야 있겠어. 저러다가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겠지. 하지만 더 이상 손 쓸 수 없었던 할머니는 그렇게 2달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나마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았던 그 할아버지는 이제 할머니의 보살핌이 더 이상 없으니까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은 그 할아버지를 이제 더 이상 혼자 방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집 정리를 하고 짐을 싸요. 그 할아버지는 이제 자식들하고 같이 살게 됐고 자식들이 자기를 보살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자식들은 그 할아버지를 정부에서 잘 케어할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치매 노인센터에 보내기로 했던 거죠. 할아버지는 신나게 짐을 싸고 차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을 그 속사정을 다 아는 동네 사람들은 씁쓸한 마음으로 지켜봐요. 그렇게 그 노인들은 하나하나 삶을 마감하거나 그들의 삶을 또 정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젊었던 할머니가 하나 있었어. 70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가장 젊은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는 아들이 낳아놓은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어린아이. 그 아이가 잠든 사이에 막 집안일을 다 해야만 했어. 깨기 전에 얼른 마음이 급해요. 막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일어나면 그 아이를 잘 보살펴야 되는 그런 일이었죠. 사실 그 동네에서 제일 젊은 할머니라고는 하지만 70에 손주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할머니의 큰딸은 너무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서울에서 좋은 대학에 장학생으로 졸업해서 아주 큰 대기업에 들어간 그런 딸이었어요. 왜 자식이지만 내가 해준 거 하나도 없이 혼자서 대견이 잘해낸 자식은 좀 어렵잖아요. 좀 어려운 그런 큰딸이었죠. 둘째 딸도 그래도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하지만 둘째 딸을 위해서 이 할머니는 학비 한 번 그리고 생활비 한 번을 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큰딸이 엄마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큰딸이 작은딸을 다 공부시키고 생활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는 큰딸한테 더 죄인이었고 고개도 못 들고 그리고 당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껄끄럽기만 하고 어렵기만 한 그런 어려운 딸이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은 누나들하고는 달리 공부에 뜻이 없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뭐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나가서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서 자기 자식을 잠깐 보고 이뻐하고 그리고 다시 또 월요일에만 갔다가 주말에만 돌아오거든요. 이 아들은 40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베트남에서 여자 한 명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죠. 그 과정에서 돈도 많이 들고 참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잘 살기만을 바라면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베트남 며느리는 3년도 살지 못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이 하나만 남긴 채.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아이는 할머니 몫이 되었죠. 그 할머니가 아이를 재우고 막 집안일을 하고 이제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아들이에요. 엄마, 우리 애는 뭐 해? 엄마, 우리 애 오늘 아무 일도 없었어? 엄마, 우리 애 오늘 잘 먹었어? 오직 애 걱정뿐이에요. 엄마가 애 보느라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또 엄마가 그 아이 때문에 어떤 생활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죠. 할머니는 너무 서운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자식인데. 그래서 야, 바빠. 끊어. 이러면서 그냥 전화를 끊고 일을 하곤 했어요. 그 아이를 보느라고 할머니는 여가 시간을 보낼 시간도 없었고 주변에 다른 할머니들이랑 놀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 아이를 키우며 그 마을에 아주 꼭 터줏대감처럼 그리고 또 꼭 그 마을을 대표하는 그런 자그만 왜 시골에 가면 자그마한 슈퍼가 하나 있잖아요. 슈퍼라고 하기엔 좀 작은 구멍가게 같은 거기에 만물상처럼 별게 다 많이 팔았었거든요. 20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호황을 이루던 그런 슈퍼였어요. 그래서 그 슈퍼를 운영하는 할머니는 언제나 옛날에 그 영광을 얘기를 하곤 하죠. 우리 슈퍼에 아무 없는 게 없었고 모두가 여기 와서 다 많은 것을 사가지고 갔다고. 그리고 또 개발 바람이 불었을 때 그쪽에 수산 시장이 생기면서 막 땅값도 올라가고 그렇게 됐었어요. 한참 좋았지만 어느 순간에 신도시가 개발되고 또 도심이 활발해지면서 다 젊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이 마을에는 이제 정말 노인네 70이 제일 젊은 정말 연세 많은 분들만 남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60년이 된 그 구멍가게에서는 더 이상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구멍가게 할머니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막걸리랑 소주를 막 많이 들여놓고는 뭐 야채랑 이것저것 갖다가 전도 무치고 해가지고 또 열무김치도 무치고 그래가지고 안주를 만들어서 평상 몇 개를 넣고 동네 할아버지들이 와서 사랑방처럼 그리고 거기서 술을 먹고 안주를 먹으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을 만든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술을 팔고 안주를 팔며 그렇게 자기의 생활을 해요. 그 할머니는 언제나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구멍가게를 하면서 내 자식들 다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다 키워냈어. 하지만 현실은 아들만 고등학교 겨우 졸업시키고 딸들은 중학교도 못 보냈는데 그 당당한 할머니는 시골에서 그 정도면 어디야 하면서 내가 이 구멍가게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낸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의 삶을 굉장히 트로피처럼 생각하는 할머니였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어렸던 70 먹은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잠깐 마실을 나왔는데 손주가 아장아장 걸어서 구멍가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장사하시던 할머니가 풍선을 어떻게든 불어서 주려고 그러는데 풍선이 잘 불리지도 않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조그맣게 불어서 아이한테 주는 걸 보고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과자 하나를 사가지고 아이한테 들려주고는 그리고 집에 왔어요. 과자 한두 개 먹이고는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놨죠. 그리고 주말이 돼서 아들이 올 시간이 됐으니까 그 없는 돈에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낙지를 몇 마리 사가지고 볶기도 하고 뭐 또 삶기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엄마는 본 척도 안 해. 자기 아이만 찾는 거야.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아이를 안고 물고 빨고 이뻐서 난리가 났어요. 할머니 생각해요. 나는 내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저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는 왜 저렇게 표현하지 못했을까? 그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라고 합리화를 시켜보려고 했죠. 하지만 그거는 사실 합리화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든 건 지금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냥 우리는 표현하지 못했더라는 거를 그 할머니도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나도 저 애들처럼 좀 더 표현하며 살았을 걸.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며 살 걸. 그런 후회를 좀 하죠. 아들이 아이를 막 욕실에서 씻기다가 엄마 이러면서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아이한테 도대체 뭘 먹인 거야? 이러면서 막 아들이 화가 나서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랬더니 아토피가 되게 심해진 거야. 그래서 원래 아토피가 좀 있긴 했지만 왜 저렇게 유난을 떠나봤더니 평상시보다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좁쌀 같은 게. 그래서 뭘 먹였냐고 막 그러고 아들이 얘기를 하길래 잠깐만 있어봐라. 뭘 먹였더라 이러고 생각을 했더니 과자를 먹인 게 생각이 났어. 과자를 좀 얻긴 했어. 그래서 얼마나 먹였어? 한 2개? 어떤 과자야? 왜 있잖아 새우깡 같은 거. 그거 정말 2개만 먹은 거 맞아? 그거 그 과자 어딨어? 이래가지고 냉장고에 뒀어. 이랬더니 그 아들이 막 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 그 과자를 이렇게 막 쳐다보더니 엄마! 이거 유통기한이 3년이나 넘었잖아. 이러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할머니도 깜짝 놀랐지. 어머, 나는 몰랐다. 엄마, 내가 애 뭐 먹일 때 그런 거 봐야 된다고 그랬지. 아무거나 먹이면 안 된다고 했지. 아들은 막 화를 냈어요. 죄인이 됐지. 할머니는 애번공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번에는 조금 세긴 셌어. 그쵸? 그래서 주눅이 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어디야? 앞에 그 구멍가게 할머니한테 샀어? 그랬더니 거기 가서 놀지 말랬지? 이러면서 아들이 씩씩거리면서 나갔어요. 물론 물어보지 않아도 어디로 나갔는지 알 수 있죠. 그 아들이 씩씩거리면서 그 구멍가게 할머니네 문을 막 쾅쾅쾅쾅 두들겼어. 할머니! 막 그렇게 했더니 또 음료수라도 팔까 해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문을 열어줬어. 그랬더니 아니 이런 걸 파시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청년이 얘기하니까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그러는 거야. 어려서부터 다 알고 있던 사람이니까 아니 이거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났잖아요. 유통기한이 뭐야? 아니 남들은 다 먹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유난이야? 먹고 탈만 없으면 되지. 할머니는 그런 마인드였던 거예요. 유통기한이면 어때? 오래되면 어때? 다들 먹고 탈이 없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들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할머니 저는 이제 이거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거 정말 이제 다 책임지셔야 될 거예요. 저는 고소도 할 거고 할머니가 다 모든 걸 책임지셔야 되고 저한테 손해배상을 하셔야 돼요. 식품위생법에 이렇게 유통기한이 많이 지난 거를 팔면은 분명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는 뭔지 모르겠지만 큰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아니 나는 모르지. 아니 그냥 탈이 없길래 팔았어. 이러면서 거기서 많은 실갱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실갱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젊은 할머니가. 그래, 어쩌면 과자의 유통기한이 아니라 이 마을의 유통기한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은 끝을 맺어요. 그런데 이 노인분들이 사실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그 인생들이 황혼이 되어서 자식들에게는 외면받고 그리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마을이 되어서 그냥 더 이상 도시에 살았으면 유통기한 왜 몰랐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옆에서 챙겼으면 왜 몰랐겠어요. 하지만 옛날에 살아오던 그 방식 그대로 그들은 그냥 유통기한 지난 모든 것들을 생활하고 행하고 먹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노인분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던 젊은 세대들, 자식들, 그리고 방치해버린 모두에게 얘기해야 했던 그런 말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유통기한이란 이 책은 끝이 나지만 우리 방치되어 있는 할머니들이 주변에 없는지,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방치해두진 않았는지, 혹시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들은 어찌하고 계시는지, 할아버지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엔 나라에서 많은 것을 해주긴 해요. 하지만 나라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도 조금은 신경 쓰면서 사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써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